스위스의 오염되지 않은 푸른 숲과 눈 덮인 산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계곡이나 언덕 위에 삼각형 지붕과 화분을 매단 창문이 있는 샬레가 자리 잡은 모습은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풍경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부유한 도시가 나오는데 그곳에는 정원, 공원, 대저택, 유명 디자이너, 상표의 고급 의류 등 각종 고급 제품을 파는 상점이 늘어선 대로가 있습니다. 적색 바탕 위에 하얀 십자가가 상징인 이 나라가 늘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지만 스위스는 과거에 끔찍하게 가난했고 늘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스위스의 개혁 역사에는 많은 사람과 지역이 등장하지만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네바라는 한 도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1530년에 제네바를 방문한다면 먼저 거리의 악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제네바는 유럽에서 악취가 가장 심한 도시로 알려졌었습니다. 제네바 거리는 무너져가는 성벽과 쓰레기, 인분으로 뒤덮였고 토사물과 상한 포도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제네바는 범죄자, 정치 난민, 용병, 간첩, 창녀, 빈민들로 넘쳐났습니다. 중세에는 모든 도시가 가난하고 악취가 심했지만 제네바는 특히 더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도시가 어떻게 이처럼 번영했을까요? 범죄와 부패가 만연했던 그곳이 어떻게 국제 외교계의 십자로이자 인도주의 단체와 국제기구의 본부가 밀집한 곳이 됐을까요? 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던 그곳이 어떻게 전 세계 상류층 자녀들이 유학 가는 곳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이 작은 도시가 적들이 만나 중요 조약을 체결하는 장소로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이 도시와 이 나라는 지난 3세기 동안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제네바의 변화는 존 칼뱅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 개혁가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교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쳤고 그의 설교를 통해 사회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제네바에서는 교회와 귀족이 모든 특권을 누렸습니다. 평민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는 독립하여 도시국가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교회와 귀족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칼뱅과 그의 동역자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세워 유럽의 다른 도시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칼뱅은 개인의 책임과 직업이 곧 예배라고 가르쳤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교회만이 거룩하고 따라서 부정한 세속의 일상을 피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은 무조건 더러운 곳이고 깨끗해지려면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영적인 목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가들은 우리가 세계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서 가르쳤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며 버릴 것이 없습니다. 칼뱅과 종교 개혁가들은 삶을 거룩한 부분과 세속적인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묶어서 보았습니다.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일에 성실하게 일하면 이것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사적인 영역이든 공적인 영역이든 상관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는 그분의 주권 아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종교 개혁가들의 사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칼뱅이 주일에 설교를 하면 이는 소책자로 제작되어 유럽 전역에 보급됐습니다.
그의 설교는 삶의 전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제네바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술주정뱅이들이었습니다. 가정의 무질서는 가난과 부도덕을 낳았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가정을 돌보고 술 취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며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11조를 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시의회는 칼뱅의 가르침을 시의 정책으로 받아들였고 제네바에서 그의 가르침은 법과 같은 권위를 지녔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서구 국가의 번영은 제네바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결정적인 원인은 칼뱅이 제네바에서 전한 가르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뱅은 하나님 말씀에서 다양한 경제 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은행가에게 고리대 금업자처럼 높은 이율을 부과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율을 4%로 제한했는데 이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익을 얻고 빌리는 사람은 이자에 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칼뱅이 정한 4% 이율은 스위스에서 4세기 동안 유지됐습니다. 이것은 즉각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제네바와 스위스는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